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에 공공연히 음모를 더 씌우면 그 대가로 사이비 종교 하나쯤은 세워서 교주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쓰고도 종교도 안 차리고 계속 월급 받는 기자 생활만 하다니 요즘은 그 욕망의 허들이 좀 낮아진 모양입니다. 2021년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류의 안전, 그 근간을 마음껏 허무는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에 대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덕질인도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속세이 여러분. 다크 그레이 그 아저씨 후디를 입고 있어요. 네, 프로볼을 입었는데 이거 되게 편하네요. 제가 이거 후디를 많이 입는데 홍보해준다. 아니요. 진짜로 다른 후디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착용감이 1, 2위 안에 듭니다. 1, 2위 안에 들어요? 네. 지금 2위까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건 딴 회사 제품이거든요.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SBS의 법조 출입 기자 중 한 사람인 임찬종 기자의 법조 기자단 문제에 대한 분석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죠. 기자단 체제가 없어지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언론사 등록제로 전환된다면 이른바 유력 언론사 또는 대형 언론사의 상대적 우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미 법조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나 같은 기자는 기자단 체제가 없어진다면 상대적 우위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공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지금보다 후퇴할 것이다. 주요 취재원에 대한 기자의 종속성, 이른바 유착의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 길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제가 받은 인상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법조 출입 기자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아주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잘들 지적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한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어. 지금 이대로 쭉. 지금이 좋아. 근데 그 이유는 궁금하네요. 법조 기자단을 없으면 왜 더 지금 같은 상황이 공고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미디어 산업 스파이로 나가 있으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방송에 등장해서 우리 사회에 전문가인 양 행세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대안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나보다 어른이고 나는 35살까지 양아치였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같은 분야를 공부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 척. 근데 대안이 없어요. 지적을 잘해요. 큰 문제래요. 장관이 나가 사과하래요. 대통령이 나가 사과하래요. 여당은 참여하래요. 지금의 안을 집어 던지래요. 대안을 물어보면 몰라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안이 없다고요. 그 둘의 태도에서 비슷한 점을 느껴요. 대안이 있는 것 같다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대안은 없어요. 있는 것 같다는 믿음은 있는 건데 실제 대안은 없다. 문제 제기는 했고 니들의 대안은 틀렸다는 말까지는 할 수 있네요. 네. 즉 그 상태가 좋은 거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안이 있다고 소리 지르는 상태.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 나는 대안은 있을 거라고 떠드는 그 입장에서 평생 살 거야. 그러면 나는 개혁적이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 야, 거기는 선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네요. 그 위치는. 임자들이에요. 네. 주요 취재원에 대한 기자의 종속성, 이른바 유착의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경악했었거든요. 지금도 유착은 있는데 이 유착은 해결될 수 없어. 바뀔 수 없어. Let me alone. 라는 주장을 Let me be alone. 같은 주장을 하는 법조 출입 기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바가지 깨짐의 상황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잠시 후에 덕질인과 다시 시작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 강정. 언제나 우란다. 설날에, 명절에 저희가 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제품이 지나가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딱딱할 것 같지만 매우 부드러운 것입니다. 네. 무엇일까요? 오란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 약간 텀을 줘가지고 뭐 덕질일까요?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야? 딱딱할 것 같지만 실은 부드러운 심성의 소유지잖아요. 응? 성가비. 딱딱할 것 같지만 매우 부드러운 식감의 오란다. 달 것 같지만 달지 않고 담백한 맛입니다. 밀, 견과류, 열대과일, 다양한 취향에 대응하는 3가지 맛이 준비되어 있고요. 물론 뜨뜻한 방구석에서 TV를 보며 먹을 간식으로는 딱이지요. 좋습니다. 퀸스 갬빗 같은 거 보면서 드시기에는 딱 좋습니다. 다 보고 나면 돈이 많이 깨져 있을 것입니다. 그 이빨에 잘 붙지 않는다고 광고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예 안 들러붙는 건 아닌데 쉽게 잘 떼져요. 와, 좋은 후기다. 진짜 잘 떼져요. 같은 강정류 간식에 비하면은 떼져요. 붙는 거는 같은데 금방금방 떼지니까 결과적으로 안 붙는 거예요. 좋네요. 좋더라고요. 네. 그 제가 지난번 폭설 왔을 때 운전할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데 결과적으로는 멈췄네. 그것보다는 안전하다. 네. 폭설 위에 타이어 같은 오란다니. 액세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드셔도 거부감 없고, 거부감은커녕 오히려 좋아하시는 간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에 특히 많이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액세스몰에서 명절 선물조로 한번 살펴보세요. 지지난달에 50개 사서 어머니 드렸거든요. 다? 지금 안 남았어요. 네, 그 말씀 한번 했었죠. 그거 말고 또 사다 드렸는데. 아, 진짜요? 안 남았어요, 이제. 또 사야 되나 싶어요. 인기 좋은 오란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백신에 대한 이야기. 그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지난 9월, 10월, 11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 관련 전문의들, 이런 분들이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게 결국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기회인데. 저렇게 안 휩쓸리고 안 흔들리죠? 네. 겁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아니, 내 옆에서 파도가 이렇게 왕창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데 바람이 그렇게 막 돌풍이 약적으로 부는데 안 흔들리잖아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진짜 국민의 정신건강과 실제 정신건강과 나머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양반들이에요. 자, 어제는 마지막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얘기를 하면서 끝냈죠? 네. 그냥 살짝 보니까 농식품과 그 경제 쪽, 부동산, 기획대정 이쪽에 좀 전문성이 있는 기자 같더라고요. 재밌는 건 어제 말씀해주신 그 기사 있잖아요. 이데일리에서 이명철 기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그 기사가 안 나옵니다. 없앴군요? 아니요, 없앤 게 아니에요. 그냥 검색에 안 걸릴 뿐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이건 또 덕질인 영역이죠. 이거는 빼놓은 건데 검색 결과에서 빠지도록 네. 백신 관련 기사들이. 그래서 이명철 기자는 백신에 관한 기사를 거의 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신기하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게 이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백신 관련 기사를 쓰는 조건이었나? 검색 결과에선 빼주겠다. 그런 방식이 있나요? 하루 정도 포털에 올라가도록 떴다방처럼 밀어주고 없애는. 그다음부터는 망신스러우니까 숨기는 이런 게 있나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그 기사가 무슨 의도 있냐 그 기사가
현장에서라는 코너 기사잖아요. 네. 그 기사 자체가 검색에 안 걸렸어요. 지금 현재 근데 시점엔. 뭐 포털의 검색 시스템이 워낙 구리긴 한데. 아니요, 2대1 내부의 검색 시스템. 아, 그래요? 그 지금 저 덕진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색은 안 되는데 찾을 수는 있다는 거. 포털이나 검색 엔진에선 걸리는데 2대1 내부의 검색 엔진에선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뭔지 잘 아직은 모르겠는 징후입니다. 그건 마치 그 이데일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거 그 기사 어떻게 봐요? 뭘 어떻게 봐? 이명철 기자 어떻게 기사 찾아보냐고요. 뭘 어떻게 봐? 그냥 지금 제가 이명철 기자의 그런 기사들이 왜 안 찾아지나를 생각해보면 원래 이명철 기자의 기사를 어떻게 검색해요? 뭐를 검색을 해? 농축산이나 경제 항상 쪽에 반말. 농축산과 경제 쪽에 이제 취재를 하는 그쪽이 전문성 있는 기자인데 이 백신 이쪽 가면서 검색 결과에서 위에서 빼준 것이 아닌가? 동명이인인가? 아무튼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추워지기 시작할 때만 해도 백신 맞고 죽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로 도배되어 있다가 요즘은 백신 맞고 싶다까지 와요. 9월부터 11월 말까지 정확하게는 뭐도 12월 초까지의 상태는 이런 거였죠. 방금 말씀해주신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열심히 취재해서 공부해서 좋든 나쁘든 어쨌든 기사를 써낸 기자들이 기사거리를 만들어내요. 뉴스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이상한 제목을 데스크에서 붙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점점 흩어져 있고 그 한가운데에는 백신 맞고 죽었다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죠. 그렇죠. 서퍼는 그것에 대응을 해야 돼요. 백신 맞고 죽었다. 예. 그동안 나올 것만 같은데 나오지 않은 언론사 이름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하이브. 네. 이상의 흐름에서 조선일보는 트렌드 세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냐? 10월 21일 제목을 볼까요? 독감 백신인가 독성 백신인가. 오늘만 6명 모두 9명 사망. 그리고 독감 백신 그 다음날 22일은 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28명으로 늘어 전국 확산. 그러니까 그 파도의 일부였어요. 그냥. 근데 되게 늦었네요. 그러니까 트렌드 세팅 기능이 없었다. 백신 전쟁에서.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파도의 일부가 되어서. 네. 그렇게 살다가 한 12월 7일 정도쯤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질병청에서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죠. 사망한 모두가 백신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12월 7일에 조선일보도 그런 기사를 싣습니다. 네. 조선일보만 실은 것은 아니고 모든 언론들이 그런 기사를 실으면서 독감 백신으로 인해 죽었다 이 얘기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었죠. 일부 이제 진보 언론인들이 억울해하지만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포털이 왜 이렇게 조중 머투를 예뻐해 주느냐, 연합뉴스를 예뻐해 주느냐, 편향된 거 아니냐. 저는 편향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상스럽고 매혹적인 기사 제목을 지을 만큼 양심이 없는 언론사의 기사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것 같으니까 먼저 올려보내는 학습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AI도. 그렇죠. AI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인공지능 논란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잘 팔리는 기준으로 가르쳐 놓으면 상스러워진다. 네. 라고 예측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끝났어요. 폭우가 내리는데 갑자기 뚝 끊겼어요. 아, 이제 저기 뭐야. 보드 위에 이제 올라갔는데 서퍼가 우산을 들었는데 비가 그쳤어요. 12월 초순입니다. 결국 조선일보가 짜증을 내면서 일갈합니다. 야, 이게 아니었나 봐. 그게 아니었나 봐. 조선일보가 주목한 이슈는 백신의 안전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불안 요소 이딴 게 아니라 서울경제와 동아일보가 20여일 전에 시도했던 바로 그 테마입니다. 백신이 왜 이리 늦은 거냐. 조선일보가 진짜 제가 예측한 대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일에 계속 실패하고 있나 보군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아니요. 이제부터 성공합니다. 서울경제와 동아일보가 실패했죠. 하지만 조선일보가 그걸 발굴해내서 실패한 떡밥을 발굴해내서 잘 써먹어 봅니다. 12월 9일 03시 정각에 업데이트된 김민철 양지호 기자의 기사. 한국 빨라야 2, 3월 접종. 구매 계약은 10,000명분이 전부라는 기사가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3월 접종이면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그쵸. 어제 우리는 10월, 11월쯤에 내년 하반기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자, 이 기사 제목은 호도의 걸작입니다. 보죠. 기사 내용을 보면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말이 나옵니다. 내년 하반기 접종을 예상했는데 1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빨라야 2, 3월 접종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사실 잘 읽으면 빨라. 야, 그렇죠. 2, 3월? 이게 맞는 거잖아. 한국 빨라! 이야, 2, 3월! 하지만 써있는 대로 읽으면 빨라야 2, 3월 접종. 역시 텍스트는 참 딱딱해요. 무뚝뚝하고. 그리고 구매 계약은 1,000만 명분이 전부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 중 2, 3월에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즉 구매 계약이 됐거나 진행 중인 모든 물량이 1,000만 명분인 게 아니에요. 이거 약간 앞에 저희가 이거 악의적인 호도네요라는 평을 몇 번 했잖아요. 지대로네요. 그냥 낚시와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이게 조선일보예요, 이게. 제가 설렁탕집을 전국 다 돌아다녀 보고도 한 곳만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물이 달라요. 오래 해온 실력은 네. 자, 즉 다른 회사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오는 물량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이후 물량 예상되는 그 물량 같은 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는 명확하게 제목이 틀렸네요. 구매 계약은 1,000만 명분이 전부라고 썼잖아요. 전부 아니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윤세민 에디터가 가끔 하는 실수인 문장을 다 쓴 뒤에 일부를 지우고 그걸 까먹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겁내 많다가 제목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기사를 읽어봅니다. 네. 기사 내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이 끝났고 화이자와 얀센과는 구매 약정서 단계, 모더나와는 공급 확약서 단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용대로면 데스크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거의 정부 빨아주는 기사 아니야? 라면서 화낼 정도예요. 근데 저들은 국물을 오래 만들어본 솜씨가 있는 맛집이잖아요. 전혀 놀라지 않고 훌륭한 제목으로 바꿔냈어요. 이때는 침착했겠죠.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들처럼. 그렇지. 15분에 기사 왜곡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참 데스크가 침착했겠죠.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트렌드 세팅 능력을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5분 남았을 때 안정환 씨가 먹어보러 갑니다. 근데 그때도 아직 간이 덜 됐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들과도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 이유는 기사에는 없지만 이때쯤 되면 이들의 안전성도 괜찮아 보인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가 또한 걸작인 이유는요. 9일 뒤인 12월 18일에 조선일보의 다른 기사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도쿄 특파원인 이하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 충격이죠. 따옴표. 일본 이르면 내년 3월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이거는요, 지금 이 앞에 기사하고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한국 빨라야 2, 3월 접종, 일본 이르면 내년 3월. 근데 이거는 읽어야 우리가 소리내어 음독을 해야 조선일보의 진심을 알 수. 아까 한국 빨라! 이야! 2, 3월! 이었는데 일본 이르면 내년. 이거예요. 네. 일본이 화이자 백신의 승인 절차에 들어왔다. 그래서 빠르면 3월쯤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알리는 기사입니다. 네. 당연히 다른 언론들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지요. MBC 뉴스데스크의 표현을 가져오면 같은 3월인데 일본의 경우엔 희망 담긴 부사인 이르면을 썼고 한국의 경우엔 비난이 섞인 부사인 빨라야를 썼다. 네. MBC의 비판에 대해 조선일보는 12월 24일에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논지는 이렇습니다. 앞선 9일 기사는 당일 일면 기사인 영국의 백신 접종 시작 기사와 연계되는 기사였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 즉 영국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빨라야 내년 2, 3월이다. 라는 의미다. 네. 즉 일본이 아니라 영국의 비교 대상이다. 그렇죠. 뒤에 18일 기사는 그런 맥락 없이 특파원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고 이르면이라는 단어는 그 보도에 쓰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할 거면 한국은 아직 아무 데서도 승인이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들여오는데 일본은 영국에서 승인이 난 화이자를 가져간다. 그 차이를 봐라. 라는 부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반박은 저는 좀 애매하게 보여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도 알고 했다라는 자백하고도 좀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르면이라는 번역은 조선일보가 한 번역이잖아요. 이걸 제목에 넣는 결정 역시 조선일보가 한 것이에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떠넘길 책임이 아니죠.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화이자 등의 mRNA 백신을 뒤쪽으로 돌린 것은 신중한 전략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지점을 비판한 기사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시 12월 9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 기사 마지막에 영혼을 잃지 않았어요. MBC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고 낸 기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한편 화이자 백신의 경우 우리 정부는 23일에야 화이자와 구매 계획을 체결했다. 도입 시기는 내년 3분기로 일본에 비해 늦은 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23일에 이야 조선일보를 위한 변명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월 9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정각에 조선일보가 플래그를 세운 것 같죠? 뭐 사망? 뭐 아니 깃발을 네. 에드벌룬을 네. 그러자 뉴스원 머니투데이 계열이죠. 06시 30분에 같은 논조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우라카이를 논조만 같아요. 우라카이 아닙니다. 제목은 그러네요. 플래그를 따르고 있네요. 네, 제목은 영국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데 돌다리 두드리다 지각 접종될라. 재밌죠. 기자는 김태환, 음상준, 이영성, 이형진 기자입니다. 이름 넷 중에서 음상준과 이영성 두 사람을 기억합시다. 이 기사 역시 제목과 내용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자, 우리 머니투데이의 스타일을 기억해야 돼요. 네. 제목과 기사는 약간 어긋나 있다. 영국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 늦었다는 게 제목의 주장이잖아요. 제목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사 내에서는 영국의 하루 확진자가 1만이 넘었고 치명률은 한국보다 1.42% 높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영국이 훨씬 급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기를 다루는 부분은 기사의 전반부일 뿐이에요. 네. 이 기사는 기자 4명이 투입되어서 쓴 긴 기사입니다. 네. 전반부에서만 시기를 다루고요. 후반부는 현재 한국이 확보한 백신의 수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기사 내용의 50%가 제목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받아치는 쪽이 훨씬 더 답답하고 땀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이런 제목의 어감을 가지고 화가 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설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제목을 쓴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득해야 돼요. 양쪽에서 다 공격이 가능하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요. 백신 접종이 빠르면 안정성을 문제 삼고 늦으면 늦었다고 문제 삼고 이 두 개를 접종될라. 네, 이 두 개를 양쪽에서 이렇게 그냥 치면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호혜적인 입장에 좀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관심법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후반부 내용을 읽었을 때 의잉합니다. 왜냐? 현재 확보한 4,400만 명분이 전 국민 숫자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기사에 소개된 이환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의 발언은 다릅니다. 이게 혼나려고 작정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사 내용 안에서도 수많은 언론들이 왜곡을 일삼았어요. 당연히 국민 수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보죠. 이환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도 응급요원과 의료인 등 필수 접종 인구 30%,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합하면 40% 정도라며 지금 정부가 마련한 60% 수준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즉 기사 내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안 맞고 있는 거죠. 제목을 부정해요 또. 그리고 이 기사에서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4,400만 명분 있잖아요. 이건 성인들만 잡은 겁니다. 왜냐면은 그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들여오지 못해요. 접종 못해요. 전 국민 60% 수준을 확보를 4,400만 명분을 했다. 그러면 성인들은 다 맞을 수 있어요. 몰랐을까요? 안 썼을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원칙을 하나 잊지 않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기자, 데스크, 언론사 혹은 스폰서 등등의 바램이죠. 네. 근데 참여정부 때도 많이 봤던 습관입니다만 우왕좌왕 갈팡질팡 좋아하죠. 많이 쓰죠 제목에. 횡설수설. 그러길 바란다는 거예요. 횡설수설은 자기 제목이고. 네. 그래서 본인들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 횡설수설하고 있잖아요. 이 기사는 기사 내에서 사실관계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싸우는 와중에 기사를 써가지고. 비욘드 투 소울즈 아니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벌써 1년 부르는 짤이 있죠. 네. 계속 기사가 백신의 안정성이 위험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의 무슨 교수는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바로 갔다. 그겁니다. 약간 택견처럼 이크 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스텝. 그러니까요. 이환종 교수의 지금 여유가 있다. 마련한
정부가 마련한 수준은 여유가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러면서 결론부에는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논지가 기사 전체적으로 갈팡질팡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제목은 그중에 반만 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명확합니다. 기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4명이잖아요. 각자의 입장에서 취재를 해서 글을 써왔어요. 그걸 데스크에서 합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거죠. 합치면 안 되는 정반대되는 논지의 기사들을 합쳐버린 겁니다. 참고로 뉴스원은 개 중에서도 매우 그 악명 높은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악명 높은 입사를 가장 많이 시키는 편이고 퇴사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인 회사죠. 아, 그래요? 업무량이 살인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놓치기 쉽겠죠. 네, 그럼 이걸 어느 편집 기자가 편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정말 안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6시 30분이잖아요. 네, 합쳐서 그냥 내보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무지개 떡 같은 외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신의 글이 난도질 당했던 이 4명의 기자 중에 음상준, 이영성 기자. 두 기자가 같은 날, 정확히는 이 앞선 기사 선고 29분 뒤에 선고한 다른 기사를 보죠. 06시 59분. 후. 네. 06시 59분. 고열 근육통, 겁나는 백신 부작용, 정부 보상에도 따옴표 괜찮을까? 자, 30분 전 그 두 기자가 참여했던 기사의 제목은 지각 접종될라 였고요. 30분 뒤에 나온 같은 기자가 쓴 기사는 겁나는 부작용 정부 보상해도 괜찮을까. 아, 화려한 스텝. 그러니까요. 이거는 데스크가 잘못한 거죠. 이건 내보내지 말든가 아니면 앞에 걸 내보내지 말든가 아니면 앞에 기사를 둘로 쪼개든가 했어야 합니다. 자, 기사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둘 다 맛있어 보이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코트 같은 거죠. 꼭 서로 다른 메인 메뉴 2개를 시켜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가끔 푸드코트에서 막 꼬막 비빔밥에 돈가스 뭐 이렇게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나 지금 저녁 안 먹고 와서 배고픈데. 자, 아니면 꼬막 비빔밥에 마카롱. 네, 그렇죠. 마카롱 덮밥이죠, 그럼. K 마카롱집 그 신났다? 유명한 짤 있잖아요. 만두, 찐빵, 마카롱. 좋은데? 꽈배기였나? 그 간판이 있어요, 유명한. 아, 그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백신 무섭다, 맞고 싶다, 빨리, 느리게.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토픽으로 늦었다. 올인원. 네. 자,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데 기사에서 소개한 그 말은 무엇이냐? 부작용이란 모든 백신에 있는 거고 그 부작용이라는 것도 그렇게 치명적인 게 많지 않고 치명적인 부작용이란 건 굉장히 희귀하고 게다가 우리는 살펴볼 거고 그렇죠. 다른 국가의 접종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제일 불안했던 mRNA 백신들을 지켜보니까 뭐 기존 백신들의 부작용 범위랑 비교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나마도 부작용이 발생했다 치면 정부가 책임지고 그 보상을 해줄 거다. 등등이 박능우 복지부 장관, 남재환 가톨릭대 교수 등의 발언으로 나왔습니다. 와, 근데 근데 저도 사실, 백신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역으로 기자들이 문제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다녔는데도 전문가들이 문제점이 괜찮다라는 수준의 인터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면 진짜 괜찮긴 한가 보네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도움되는 측면이 있네요. 불안해하는 시민 반응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되죠. 기자라면 근거로 든 것은 시민 2명에 장담할 수 있나 부작용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발언입니다. 물론 뭐 저도 나이 먹고서 이제 좀 피하게 되는 친구들이 술 먹고 술버릇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A는 B다의 어떤 당연한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식이 술만 들어가면 옛날에는 10초 걸릴, 술 안 먹었을 땐 10초 걸릴 얘기를 5시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네. 주변에 많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기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만나게 되거든요. 개인적인 친분일 땐 안 만나면 되죠. 기자일 땐 매일 만나고요. 30분에 한 번 만납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같은 기자를.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그 의견을 내는 전문가를 찾아봐야 이게 균형이 맞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조선일보가 백신 지각 아젠다를 꺼내들었고 12월 중순이 됩니다. 영국,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백신이 너무나 갈급한 나라들의 접종 현황과 이모저모를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젠다가 잠깐 뒤로 넘어갑니다. 아주 잠깐. 네. 정부 또한 12월 18일에 백신 전쟁 패배론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하는 등 열심히 해서 약간 진화가 되는가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하면은 보건복지부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질병관리본부청도 그렇고 팩트 체크란이 따로 있잖아요. 네.
가짜뉴스란이 따로 있잖아요. 전부 네, 다. 맞아요. 그래도 몇몇 언론사는 이 불씨를 계속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울경제입니다. 12월 19일 윤경환의 국정농담이라는 코너의 제목은 국민한테만 매일 K방역 잔소리, 그래서 백신은요? 입니다. 이게 되게 길어요. 그러네요. 네, 기사가 엄청 기네요. 이미지도 많이 쓰고. 정세균 총리의 대국민 발언과 백신 관련한 정부 브리핑 등을 비꼬는 칼럼입니다. 한 문장을 들어보시죠. 백신을 내년 1분기부터 들여오기로 계획이 섰다는 것인지, 원래는 그 이후인데 더 앞당기겠다는 것인지, 무슨 백신을 미리 구매했다는 것인지, 한국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 서둘러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모든 게 두루뭉술한 발언이었다. 비꼬기도 되게 못해요. 아무튼 이건 정세균 총리의 15일 회의 발언을 논평한 부분입니다. 이건 대국민 브리핑도 아니고 회의 주제 발언이잖아요. 그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는 안 찾아본 본인의 탓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이 FDA 절차와 무관하게 국내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부분을 주장이라고 하면서 황당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럼 한국의 심사는 쓸모가 없으니 하지 말고 보건방역 절차를 미국에 맡기자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디터가 설명해준 여러 가지 맛 중에 하나죠. 예. 자체적으로 심사하다니 황당하다. 아니, 만약에 심사를 안 한댔으면 자체적으로 심사할 기준이 없다니 황당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심사를 하는 건 미국이 한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심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성갑이 머리가 길다니 보기 싫다. 성갑이 머리가 짧다니 보기 싫다. 그렇죠. 네. 그 성갑이가 막 모든 면에서 완벽해졌어. 그 성갑이가 성갑이라니 보기 싫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최초 1,000만 명분 외에 3,400만 명분의 국내 공급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 기사가 나가던 시점에서 이거는 거의 반 정도 거짓입니다. 최종 확정 단계만 안 지났을 뿐이지 웬만한 언론들은 대략적인 시기를 다 보도하고 있었어요. 모더나랑 화이자는 언제쯤 들어올 것 같고 얀센은 언제쯤 들어올 것 같고 노바백스 언제쯤 들어올 것 같고 코백스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이 칼럼은 정세균 총리의 이런저런 국정 홍보물 내지는 자기 홍보물을 다 걸고 넘어집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정세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보의 어두운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눈엔 정생류 총리만 보인다. 네. 조선일보가 깃발을 들고 다른 언론들이 조금씩 돕던 12월이 이제 지나서 하순까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조선일보에서는 또 이상한 기사가 뜹니다. 12월 20일 기사. 신수지 기자의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 따옴표 백신 못 구했다고 한국 끔찍한 실수. 이게 제가 밑에 기사 내용을 봤네요. 프랑스 미테랑 행정부와 사르코지 행정부에서 일했던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야, 이것도 진짜 악의적이네요. 주로 팬데믹과 세계 경제 전망, 특히 이로 인해서 아탈리 자신이 강조하는 생명경제의 개념 등이 중요한 대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간에 신수지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코로나의 끝은 결국 백신 아닌가? 한국은 백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아탈리는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실인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한국에 백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실수다. 끔찍한 실수다. 라고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질문은 거짓입니다. 한국은 백신을 확보했고 최종 확보 예정까지의 물량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에 적당한 수준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1,000만 명분은 이미 1분기 2, 3월로 시기까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악의적이잖아요. 한국은 아직 백신을 못 구했다라고 틀린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그럴 리가 아니야. 그래? 만약 못 구했다는 그건 끔찍한 실수지라고 한 다음에 끔찍한 실수 이렇게 기사 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조선일보처럼 늦었다고 비판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사실이라면 큰일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짜게 식어요. 사실이 아니라면이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는 이걸 글로 쓰거나 말로 하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야.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거고.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과 이 얼룩도 무슨 수를.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클리지움.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해당 이 거짓 질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크게 봐줘야, 높게 봐줘야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거짓 질문에 답변한 10% 미만의 비중이 제목으로 나왔네요. 거짓말과 머니투데이 시그니처. 그리고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 백신 못 구했다고 한국 끔찍한 실수라고 했잖아요. 이 자크 아탈리는 경제학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는 팬데믹 이후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당신은 어떤 경제 구조를 제안하느냐? 뭐 이런 걸 묻는 거였어요. 따라서 신수지 기자의 자유도는 엄청납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같은 질문을 페이커. 그렇죠. 손흥민. 네. 강수진 감독 아무한테나 질문을 줍니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가 분투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일간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머니투데이는 뭐 마지못해 거들어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많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목 낚시 스킬은 여전합니다. 신수지 기자의 거짓말 다음 날인 12월 21일에는 관료주의로 백신 못 구한 한 다음표 박능호 장관 직접 나서라! 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최태범 기자네요. 그 너도 나도 백신 대란을 썼던. 아하. 아, 너와 내가 백신 대란. 네. 근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아니었던. 네. 그 내용이 살짝 아니었던. 그런데 이 기사도 약간의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입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적었어요. 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확정되지 않았으면 불투명한 거죠. 거의 확정 당긴 것도 사실이니까 뭐 윤곽만 나온 거잖냐라고 무기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정되기 전에 빨리 기사를 써야죠. 아직 회의하고 있을 때. 그치. 예. 한편 이 기사의 되면 어떡하지? 안 됐다고 지금 써야겠다. 그렇죠. 네. 다만 최태범 기자의 이 기사는 좀 특이합니다. 백신 도입이 늦은 이유를 관료제에서 찾고 있잖아요. 백신 도입을 구상하던 지난 5월, 작년 5월,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였고, 그래서 낙관했고, 안전성 문제가 거론될까봐 소극적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과연 그럴까 싶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최태범 기자의 입장이니까 뭐 존중을 합시다. 거기서 관료주의적 사고라는 거는 그거를 끌고 왔다는 게 좀 특이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백신의 불안전성을 책임지기 싫어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를 끌고 온 거군요. 그렇죠. 창의성이 있네요, 이거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니기도 하죠. 네. 머니투데이가 이 정도의 참전만 해주고 있을 때 중앙일보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죠. 중앙일보. 드디어 중앙일보가 참전합니다. 폭로라는 형태였습니다. 22일 중앙일보 기사의 제목은 다운표. 잠깐만요. 다운표. 문 대통령에게 백신 직원 2번 소용없었다. 이 제목은요. 신성식 강태화 기자입니다. 잠깐만요라고 따옴표를 썼으니까 뭔가 다급하게 불렀는데 대통령이 뭐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어감을 주고 싶었겠죠. 그쵸? 다만 가장 재밌는 건 문 대통령에게 백신 직원 2번이 한글 2가 아니라 숫자 2예요. 백신 직원 2번. 백신
백신 직원 2번을 누른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입니까? 백신과 관련된 직원이 1번부터 3, 4번 정도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2번이 소용이 없었다는 건데 아주 미스테리한 기사입니다. 백신 직원 2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직원 1번과 직원 2번을 들고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서브리미너 메시지예요. 2번이잖아요. 국민의힘을 위한. 무슨 내용입니까? 자, 직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이종구 교수가 기사에 의하면 이랬대요. 중앙일보랑 통화하는데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서 들어갔던 2월과 6월의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백신과 치료제를 미리부터 확보하자고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이 기사 좀 팔렸어요. 특히 2월 회의에서는 끝날 때쯤 아니 잠깐만요 하고 외치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거죠. 그럼 이종구 교수의 입장문을 봅시다. 입장문이 따로 있군요. 해명문이 나왔습니다. 백신과 이종구 당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의 입장문입니다. 이 네. 기사를 본 다음에 낸 거겠죠? 정책기획위원회 감염병 재난대응 보건의료혁신 TF 위원장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의 입장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를 보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아마 회의에서 대통령이 있을 때 얘기했겠죠. 지금의 억제 정책은 백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집단 면역이 70% 이상 유지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내년 말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였다, 소용없었다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요, 어떤 점이 걱정되냐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종구 교수의 입장문보다 중앙일보의 이 기사가 훨씬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조국이 어떻고 윤명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떠드는 진보 보수 노인네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 기사 엄청 따다 썼어요. 그리고 이종구 교수의 해명을 안 봤어요. 그렇죠. 중앙일보는 한국이 나중에 확보하는 데 성공한 화이자 백신을 띄우는 기사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아직 확보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보를 나중에 미래에 확보할 테니까 지금 당장 확보가 안 됐으니까 화이자를 막 띄워야죠. 12월 23일의 기사는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우디 다운표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부작용 보인 사람 없어. 정혜정 기자. 지금 제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죠. 이전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전 제목은 뭐예요? 사우디 다운표 44만 명 화이자 백신 접종 부작용 보인 사람 없어 다운표였습니다. 44만 명이란 말이 빠졌네요. 이 기사 제목은 거짓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4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는 제목이잖아요. 네. 이 기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언론인 알 아라비아 방송의 21일 보도를 인용한 기사라고 합니다. 아마 백신을 안 맞았던 모양이군요. 그리고 기사 원문에는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44만 명입니다. 와, 쿨한 행정이죠. 신청서를 내면 팍 하고 백신을 놔줘요. 아니에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44만 명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44만 명인 거예요. 이건 몰라서 틀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랍뉴스.com에 올라온 21일 기사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More than 400,000. 400,000 Register for vaccine in Saudi Arabia. 레지스터. 네. 신청하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영어 사전을 다시 찾아보면 레지스터 접종받다 써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평생 몰랐던 뜻이 있는 거 아닐까? 이 의도적으로 보이는 오역이 지적을 당하자 기사의 제목과 내용도 수정했습니다. 결국 이 모양이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12월 28일 백신 전쟁 패배론에 대한 재반박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조선일보는 백신 지연 사실 아니다? 조기 확보 실패. 이달에야 다운표 2월 접종. 이 말 대로라면은 백신 전쟁 패배론에 대한 재반박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기사 제목 대로라면은. 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또 재반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도 웃기죠. 이달에야 2월 접종이라는 거는 12월 초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왜 대통령의 반박이랑 엮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4항목으로 나눠서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는데요. 1. 물량입니다. 반박의 논지이자 근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EU 승인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발언,
첫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면 정부가 말하는 집단 면역 등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발언입니다. 잘 봐야죠.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즉 아스트라제네카 이후 다른 회사들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집단 면역으로 충분히 잘 갈 수 있다는 반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화가 안 났다면 그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뒤에 백신들이 들어올 리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이 반박 비판이 성립합니다. 모든 게 준비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이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잖아요. 확정 안 됐잖아요. 아니 다음 주에 확정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해? 핵전쟁이 나면 어떡해? 자, 아무 말로. 접종 시기 발표가 늦었다는 거죠. 이달에야 2월 접종이라는 거 알려주냐. 그러니까 이건 이전 이기 기자들의 논지를 재활용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3. 정보 투명성이 별로인 거 아니냐. 4. 말만 하고 실제 일을 안 했다. 이건 관심법이죠.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3번입니다. 조선일보의 정리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발표를 한 때가 12월 8일이다. 코백스 퍼실리티와 1000만 명분 계약을 맺은 것은 10월 9일이니까 60일 뒤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을 계약한 시점에서는 11일 뒤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써놓고 늦었다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보기엔 늦었거든요. 어제보다. 그러니까 빨리 안 알려줘서 불안했잖아라는 건가? 그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확실해진 사항들을 모아서 지구에서 최초로 접종이 이루어진 12월 8일에 발표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12월 24일에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신규 업데이트 사항은 얀센의 물량이 400만에서 600만으로 그래서 이제 4,400만이 아니라 4,600만이 됐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를 조선일보는 20일간 재탕 3탕 백신 계획만 발표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번 기사에서는 계획을 발표를 제대로 안 한다더니 8일과 24일 사이에 별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아, 그리고 이것도 괜찮은 작전이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가 변화가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은 재탕 3탕 발표라고 하면 되네요. 그렇죠. 정말 여러모로 1층 노동자들이 흔히 만나는 상당히 저열한 수준의 진상 손님 같지 않습니까? 별 업데이트가 없었다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확실해진 것만 발표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발표하면 재탕 3탕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16일 동안, 그러니까 보름 동안 얀센의 물량이 200만 늘었다는 거를 업데이트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은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지각 테마에 편가르기 테마를 결합해 봅니다. 좋은 실험이죠. 퓨전. 자, 미국은 급하잖아요. 한국보다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합니다. 그렇죠.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한국을 돌아보니 미국의 관할 구역이 있어요. 미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군인들은 한국인보다 빨리 백신을 맞아요. 편가르기 한다고 할 때 미군과 한국인을 편가르기 할 수 없잖아요. 약발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어디에?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눈을 돌리죠. 주한미군 내에 집단 면역을 위해서 이들도 맞는 게 맞으니까요. 당연합니다. 지역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것도 맞아요. 이 모순은 결국 카투사 병력 중에서 일부가 다른 미군들과 함께 먼저 맞고 이후 다른 카투사들과 한국인 군무원들도 같이 맞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 결론이 나기까지를 우왕좌왕한다, 말이 안 맞는다를 계속 보도를 하다가 결정타. 조선일보는 다 같은 한국인인데 카투사만 먼저 맞는다는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았고요. 네. 중앙일보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백신 지각 한국, 일반 국민보다 카투사 교민이 먼저 맞는다. 김상진, 와. 서유진 기자입니다. 아니 이거를 왜 편가르기를 할까요? 교민까지 나갔어요. 무려 해외 교민, 그러니까 한국계 외국인과 외국 거주 한국인들까지 끌어옵니다. 우와, 백신을 일찍 맞는 사람들이 있다니 분노해라. 니들보다 먼저 맞아. 근데 그 대상이 미군이라는 건 좀 불경하게 느껴져서 못 쓰나 보네요. 그래서 카투사 교민. 그러니까요. 아, 미군한테 못 깨기고. 네. 미군이 빨리 맞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빨리 맞는 건 참을 수 그리고 없다. 미군이 먼저 만들면 걔네는 미국 사람이니까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약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인인 카투사와 교민들이 먼저 맞는다. 뭐 교민 중에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 민족이기만 하고. 이 앞에 백신 지각 한국은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군요,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어보죠. 뭔가 이상합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에 사는 한국인이 등장합니다. 국적은 한국이에요.
하지만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백신 접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언제 접종 예정이냐? 4월이랍니다. 그렇게 먼저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르면 4월. 빨라? 예! 2월. 여기도 머니투데이 스킬이.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한국은 신중함에 방점을 둬서 느긋하게 백신을 확보했고요. 12월 말 시점에서 확보한 물량은 총 4,600만 명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1,000만 명분이 1분기 2, 3월에 들어올 것이고요. 노바백스의 물량 1,000만은 지금 3상 시험 중이거든요. 네. 그럼 이걸 빼죠. 4,600만에서 이걸 빼죠. 얀센 물량 600만, 화이자 물량 1,000만, 코백스 물량 1,000만이 순차적으로 더 들어올 겁니다. 시기는 윤곽만 잡혔을 뿐 확실치 않다고 호혜에 입각해서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해주죠. 네. 다시 그 노바백스 합쳐서 4,400만이라고 칩시다. 네. 사실은 4,600만이지만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성인 인구가 다 맞고도 약간 남는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 완료와 최종 협의 중에서 이 리스트 중에서 빠진 회사가 하나 있죠. 모더나입니다. 네. 12월 31일 3시 정각, 03시 정각, 조선일보는 정말 하기 싫었을 것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김하진 기자가 썼네요. 문 대통령 모더나 CEO와 통화. 다운표. 백신 2,000만 명분 확보 2분기 공급.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어요. 네. 그것도 무려 2분기예요. 즉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이 먼저 풀리고 2분기에는 모더나 2,000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깨갱했어요. 내용에 보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백신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뒤늦게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건 툴툴거림이죠. 네. 아, 왜 지금 확보하고 그래. 그렇죠. 아,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기자가 한 말이 아니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전환은 어제가 아니라 지난 여름에 이뤄졌어야 했다. 세계가 백신 확보 전에 뛰어들고 우리 전문가들이 절규했던 때였다고 했는데, 이 절규했던 전문가를 아직까지 우리는 못 찾았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뭐 한두 명 있었지만 그분들도 절규까지는 아니고 더 빨리 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내는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더 빨리 확보했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우리 도입부에 UPD가 말했듯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본인의 의견이 더 빨리 확보하자였을 뿐이에요. 30일 아침 08시 58분 조선비지 기사 제목은 미 모더나 한국 정부와 2,000만 명분 코로나 백신 공급 논의입니다. 12월 30일 하루 동안 조선일보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들여다봤겠죠. 그러다가 한 지점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오, 요거! 공급 논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1일 03시 18분에 새벽에 황급히 기사를 썼습니다. 김진명 기자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이죠. 청 다운표 합의했다 다운표 발표했는데 모더나 다운표 한국 정부와 논의 중 서로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청와대는 합의했다고 했는데 모더나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즉 계약 완료가 아직 안 됐는데 청와대가 마음이 급해서 앞서 나갔다. 자, 근거는 모더나의 보도자료에 쓰인 단어입니다. 제목에 confirmed discussions, 논의를 확인한다가 들어가 있어요. 안의 내용에는 proposed agreement, 제안된 합의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21년 2분기의 접종 시작 예상 부분에는 would begin이 쓰였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 영국, 싱가포르와 공급 합의를 발표했을 때는 announces supply agreement,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 미국의 얘기입니다. has secured, 확보했다. 미국의 얘기입니다. concluded an agreement, 계약을 맺었다. 싱가포르의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 단정적이고 확고한 표현을 썼다. 한국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못 구하면 나쁜 거고 구하면 좋은 거다라는 단순한 사고를 지금 이 기자가 혹은 이 언론사가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렇다고 해도 며칠 차이가 있거나 늦어질 수도 있는 정도인데 왜 이걸 뜯어보고 있을까? 왜 지금 하는 말이 틀리다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단어를 다 뜯어보고 있을까? 조선일보와 김진명 기자의 의견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늦어진 게 아니다. EU와 일본이 계약을 할 때도 우리와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대요. confirmed discussion 비슷한. EU는 그 단어가 나온 지 석 달 뒤에, 일본은 2달 뒤에 야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즉 우리도 몇 달 걸릴지 모른다. 그럼 정말로 청와대는 김칫국을 마신 걸까요? 다음날 새해 1월 1일 11시 52분 조선일보 김수경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을 봅시다. 모더나 다운표
한국의 5월부터 코로나 백신 공급.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항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연말 12월 30일, 31일 때 보수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많이 긴장하고 그랬을 거예요. 잘 안 됐습니다. 모더나 계약은 체결된 것이 맞습니다. 완료되었고요.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물량을 포함하면 이제는 6,600만 명분. 노바백스 물량을 빼도 5,600만 명분이 확보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을 빼고 확보한 물량이라고요? 그렇죠. 미성년자 제외. 성인이 맞을 것으로. 너무 과하게 확보했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아니게 볼 수도 있죠. 충분하다. 네. 아니 왜냐면은 어떤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 면역 항체가 생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유분이 필요할 수도 굉장히 있으니까. 낮지만. 네. 그러면 다시 접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알고 보니까 노바백스도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mRNA 방식인 모더나와 화이자는 국내 생산을 논의 중입니다. 네. 기술과 설비가 없을 테니까.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조선일보의 모더나 어드벤처가 퇴치당하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나 되짚어보면 말이에요. 강북도 뭐 가파르게 부동산이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을 쓰면서 작년 연말쯤에 사례로 든 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성수동 힐스테이트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서울숲 리버뷰 자이 이런 데였어요. 어차피 겁나 비싼 데들이에요. 근데 뭐 신혼부부는 어떻게 하라고 중산층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의 부제를 달면서 사실상 소설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요 몇 년 사이에 사실상 사상 누각을 띄워서 그걸로 여론을 뒤집은 경험들이 몇 번 쌓였어요. 보수 언론들이. 백신 가지고도 그걸 하려고 몇 달 동안 어드벤처를 했어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에 모더나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만 해도 벌써 3천만 명분입니다. 네. 그럼 아직도 시비를 걸고 싶은 입장에선 뭘로 시비를 걸어야 할까요? 백신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유리병 환경오염의 주범. 뭐 없나? 다시 조선일보를 봅시다. 이제 새로운 아젠다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12월 초부터 끌어왔던 아젠다가 일단은 현재는 실패했어요. 네. 네. 1월 4일 기사 제목입니다. 유지한 기자의 기사네요. K바이오 자랑하면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왜 위탁 생산 못할까? 아니 위탁 생산을 가가호호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마다 하나씩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왜죠? 자, 다시 백신의 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mRNA 백신은 누누이 말하지만 이번이 인류 최초로 시도되는 유형의 백신입니다. 그 얘기를 이 기사에서도 잘 전해주고 있네요. 네. 이한승 교수님의 트윗과 블로그를 제가 공부할 때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한승 교수님한테 무단으로 따온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계속 보고 있어요. 자, DNA를 주사하면 m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백신 효과를 나타내죠. 만들기는 DNA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mRNA, 단백질이 제일 어렵지만 대신 DNA나 mRNA는 체내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백신이 가장 만들기는 어렵지만 효과는 좋은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만들기 어려운 단백질 백신을 시도하는 노바백스는 지금 3상 시험 중입니다. 네. 1 이상은 끝났고 사노피는 그쵸 이제 사노피도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네. 임상 3상의 일정 자체가 지연돼서 아예 금년 말로 2021년 말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가장 만들기 쉬운 DNA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대표적인데 노바백스와 더불어서 국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는 단백질 백신과 DNA 백신을 생산할 기술과 시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mRNA라는 것은 지금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라며요. 네. 시도되는 거라며요. 최초 시도되는 mRNA 백신은 사상 최초니까 있을 리가 없어요.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려면은 일단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역량이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됐죠. 네. 근데 그 기업조차도 필요한 설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 기사도 방금 에디터가 지적했듯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알고는 있어요 또.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mRNA 백신까지 꼭 위탁 생산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사에는 없습니다. 수집일까요? 도전과제? 그 소설 소재가 생각이 났는데요. 선배 기사가 후배 기사한테 보따리를 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풀어서 보라고. 그 안에 3개의 쪽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중 하나의 쪽지는 전 알았어요, 지금. 뭔데요? 한국은 왜 못 만드나. 그거 좀 되게 상징적인 멘탈인 게요.
명텐도 마인드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써먹었던 거예요. 네.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만들지 못해서 쓸 기사가 없어서 곤란했을 때 선배가 준 꾸러미를 풀어보니까 첫 번째 쪽지에 한국은 왜 못 만드나라고 써 있는 거죠. 열패감 느끼세요, 독자 여러분. 이런 거죠. 왜 꼭 mRNA 백신까지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걸 또 비꼬는 제목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기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mRNA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는 대량 생산 경험 자체가 없어요. 네,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경험이 없는 회사에 어디서도 생산을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의 백신이에요. 세계 어딜 가든 기술 이전과 설비 확충이 필요해요. 심지어 이 회사들은 그러니까 양산을 하는 회사가 아니죠. 그러네,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꼭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가도 영국을 가도 기술 이전과 설비 확충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관문들을 미리부터 통과하기 위해 개발 첫 단계부터 돈과 행정력을 댄 거예요. 실패할 리스크를 무릅쓰고. 네.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했으면은 돈 쓴다고도 뭐라 그랬겠죠. 리스크 계산을 안 한다. 네. 라고 했겠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도 같은 걸 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것들로 임상시험 중입니다. 그냥 저쪽이 더 급했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린 못해라며 열패감을 부추길 일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왜 우린 못해라며 열패감을 부추길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이 경우에는 또 더 그렇네요. 네. 이제 언론들은 다시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네. 1월 중순으로 옵니다. 이제 언론들은 다시 백신 공포를 조장해볼까 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두세 달 동안 백신 공포 하다가 또 한 두 달 동안 백신 내놔 했습니다.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줄게 했더니 공포. 네. 네. 연말에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노인이 2명 사망했어요. 이걸 보도한 기사를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에서 찾았습니다. 둘 다 기저질환이 있었고 각각 75세와 88세였습니다. 연초가 되자 포르투갈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여성 의료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는 기사가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MBC, 조선일보,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에서 일제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사 얘기라 이걸 못 짚고 넘어가는데 어디 우연히 당하는 남의 비극 없나? 이러면서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어쨌든 이 건은 왜곡해야지. 기저질환도 없고 40대였고 의료인이었다는 중요한 점이 있죠. 좀 더 이제 부검을 하든지 아니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1월 5일 기사라서 아직 후속 보도를 못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간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며칠 된 뉴스예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코로나 방역 방해와 관련된 혐의가 지금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래요?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를 편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물론,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SK케미칼과 관련된 무죄 판결은 사참위가 잘못한 것들이 꽤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비된 건 많이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논리 틀리지 않게 잘 준비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답답하네요. 네. 물론 이번 주말에 답답한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지만 말입니다.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왔습니다. 9월부터 시작했죠? 1월이 되었습니다. 1월 중순. 서구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12월 8일에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후 서구 사회,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심각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부작용같이 예상을 했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행정력과 행정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당국이 이거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뒤늦게 맞는 게 사실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랍 쪽에서는 야 이스라엘이랑 서구사회 니들만 좋은 거 먼저 맞고라는 얘기가 쓱 들어왔어요. 남아공 같은 나라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몰라 백신 사와 하고 있긴 하지만은 남아공 영국은 패닉이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네, 그나마 버틸 만한 나라들은 이 얘기를 슬쩍 안 하기 시작했어요. 쟤네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한지를 보는 기회였구나를 동북아시아처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동남아시아도 이 얘기가 살짝 들어갔더라고요. 자 어쨌든 프랑스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백신을 충분히 가져와도 행정 조직과 행정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5일 동안 516명만 접종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격려하 없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인데 하루에 100명씩 맞고 있어요.
혹은 이스라엘처럼 빠른 이건 로또 5등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예. 혹은 이스라엘처럼 빠른 접종은 하고 있어도 확산세가 그대로일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경우 영국과 미국이죠. 접종을 하는 와중에 오히려 확산세가 늘어날 수도 있네. 이게 이제 보게 됩니다. 접종을 최초에 시작할 때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되게 암울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접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스크를 벗으라는 개소리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론이. 그러면 접종 안 한만 못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역효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처음에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그 해외로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묶었다 풀었다 하는 테스트들을 반복했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한국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잠깐 유럽을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언론의 일부 언론인들이 유럽에 놀러가 볼까 이런 기사 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문제는 그러면 클릭을 많이 할 줄 아니까 포털이 그걸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백신을 맞았으니까 마스크를 풀자라는 기사와 백신이 불안하니까 맞지 말자는 기사가 같이 나오겠네요, 또. 그런 식으로 집중 폭격하면 온라인 바깥의 세상에서는 뉴스 본 다음에 슬쩍 모바일로 이렇게 들여다본 다음에 아 이젠 괜찮나 보네 라고 말하고 소홀히 했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서 그 중앙일보 기사를 반박하고 해명했던 이종구 교수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되죠. 지금의 억제 정책은 백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집단면역이 70% 이상 유지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내년 말까지, 즉 2021년 말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종구 교수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군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한 달 넘게 지나서 보니까 제1세기라고 불렀던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임상 4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4상에서 얻은 첫 교훈은 행정 역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머리를 정화합시다. 좋아요. 좋은 말씀 들으세요. 1월 4일 시사저널의 기사입니다. 조문희 기자입니다. 팬데믹 끝나나 했는데 백신 접종 후 더 폭증하는 영미. 좋은 기사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과학의 결과물인 백신을 비과학적으로 사용하려는 행정이 잘못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백신과 저 회사 백신을 섞어서 쓴다든가 2번 맞을 거 1번 맞는다든가 정해진 용량이 있는데 그거 용량보다 적게 맞는다든가. 미국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미국에서 현재까지 400만 명대가 백신을 맞았는데 같은 기간에 감염자 수도 400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다. 이러면 접종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사람들은 결국 고통을 당해요. 결국 기존의 그게 이종구 교수의 얘기죠. 기존의 방역 방법들을 계속 쓰면서 접종을 해야 한다. 주간지 머니에스의 기사 하나가 괜찮은 기사가 있습니다. 따옴표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당신은 당장 맞겠습니까? 이것도 제목 잘못 따랐어요. 네, 이거 인터뷰이가 김호란 교수인데 이 양반이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용준 기자가 한 인터뷰고요. 김호란 교수의 인터뷰인데 이제부터의 방역 과제를 짚어주는 등 꽤 읽어볼 만한 기사입니다. 제목만 안 보시면 됩니다. 네. 시사인 695호에 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김현희, 최혜린 기자가 쓴 2021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코로나19 백신 A to G. 다운표 지금은 확진자보다 병상을 찾아야 할 때 나경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두 기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제공해주는 매우 좋은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사들로 정화를 했어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언론사가 현 정부나 어떤 정당 내지는 정파에 반대할 수는 있죠. 얼마든지요. 아니면 기자 개인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네. 극우나 극좌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다만 거짓말, 사실 호도, 사실 왜곡, 제목 낚시는 언론의 기본 윤리는 물론 기본 원리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비판의 도구로 이런 것들이 쓰이다가 보면 진짜 비판이나 여론 반영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파나 극우의 목소리도 기레기라는 단어에 쓸려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을 관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손해입니다.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레거시 언론 상당수가 정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출입처 제도만 봐도 그렇고요.
권력을 창출하는 데 역할을 하고 권력에 기생하거나 권력과 공생하기도 하고 이따금 내가 그 권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떠오른 것이 작년 7월의 소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홍콩 지사가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콩 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동북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정보 허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요. 즉 뉴욕타임스가 이제 글로벌로 노는 그런 알자지라나 뉴욕타임스나 그런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 허브를 홍콩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홍콩의 소식만을 전하는 지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전체의 뉴스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아시아 퍼시픽 허브도 주로 헤드쿼터가 홍콩에 있어요. 그런데 홍콩 보안법 시행이 터져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세를 보아하니 언론사들은 안 되겠다. 홍콩은 이제 동아시아의 금융 및 정보 허브의 기능을 많이 잃게 되겠구나. 실제로 그래서 싱가포르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 기능 일부를 자기들이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아, 그거 눈치 게임이네요. 또 걸어서 아세안 속으로 해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콘텐츠 장사가 잘 되는 글로벌급 언론사들은 싱가포르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 통제가 심한 곳에 굳이 찾아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외국 언론사가 들어가려면은 정부에다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네. 이 얘기도 아세안 속 이야기할 때 했네요. 그리고 창문 열고 옷 갈아입지 못하는 곳에서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특파원들은. 자,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옮겨갈까 고민했던 뉴욕타임스가 그 허브 기능을 서울로 옮긴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전 지로 한국과 일본을 저울질했대요. 근데 언론의 자유와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보아 훨씬 나은 쪽이 한국이다. 그래서 서울로 왔습니다. 네. 뒤이어 워싱턴 포스트도 서울에 사무소를 만들었고요. 와, 그리고 와서 깜짝들 놀라겠네요. 인터넷이 이렇게 빨라? 그렇죠. 그거는 뭐 홍콩도 빨랐으니까. 아, 그렇겠죠. 네. 자, 동아시아 정보의 허브 도시가 서울이 되었다고 국뽕을 마실 소식이긴 합니다. 그럼 서울에 온 글로벌 언론들은 뭘 할까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뉴스를 생산할 겁니다. 왜냐면 이들은 사실 정치적인, 외교적인 요소도 판단을 했을 테니까요. 네. 한국의 정치와 외교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어갈 수 있다. 네. 아마도 이들은 최장 1, 2년, 아니면 더 길게 하면 한 3, 4년? 가량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현지에서 생산한 한국어 뉴스도 만들 겁니다. 그럼 몇 년 후에는 또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의 뉴스가 현재의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와 경쟁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호도가 없는 기사들이 왜곡과 편가르기 투성이의 기사들 사이에서 시선을 끌고 클릭을 받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단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명 글로벌 언론이 정상 기사 진영에 가세한다면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소비하는 것은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고민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그거였어요. 신문 기사가 이제 포털에 제목 장사를 하면서부터 기사를 쓰는 수고라든가 이 수준 자체가 대폭 내려갔잖아요. 누구나 짧게 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똑같은 행위를.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의 밥그릇을 뺏겨요. 그럼 이제 시장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사를 생산하는 유튜버와 수준 높은 기사를 생산하는 쪽으로 아예 시장이 갈라져 버린다면은 저 밑에까지 바닥까지 치고 유튜버의 시장까지 뺏긴 언론사들이 다시 기존의 수준 높은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남아 있을까?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전체적인 어조를 평균치로 대충 짐작해 보았을 때 가장 악의적으로 많이 변했다. 예전에 비해서 어떠한 기준 시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악의적으로라고 느껴지는 언론은 한국일보인데요. 경영권 변화 및 노동환경 변화가 좀 눈에 띄고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다니기 힘든 직장이 됐달까요? 예. 오래 다닐 생각이 없는 직원들이 좀 늘어나고 수익이 좀 줄어들었달까요? 위기를 느꼈을 때 좀 더 악의적으로 변하거나 좀 더 기준 없이 변하진 않나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즉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직업윤리를 더 빨리 내려놓진 않나? 이건 모든 업계에 통하잖아요. 네. 제가 머니투데이의 젊은 기자들이나 한국일보를 쳐다보고 있을 때 종종 느끼는 감흥이거든요. 이것은 돈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좋은 허우대를 갖춰주고 잘 만들 상황을 컨텐츠를 잘 만들 상황을 갖춰놓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외 언론사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 공정한 수준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게 궁금해져서 그걸 궁금해했습니다. 네. 한편 이 머투의 기사 제목들은 참 인상적이네요. 마치 LG의 이제 연구진이 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노트북 제목 3kg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머니투데이 계열 그 언론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처럼 완전히 그 길로 접어들어 버리느냐, 아니면 더 선백을 살리는 쪽으로 가느냐 같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이냐 양이냐. 근데 뭐 머니투데이는 양으로 승부하는 국내 대표 기업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이미 선택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이 고비가 아닐까 싶어요. 쉐보레에서 25톤 트럭을 런칭을 해요. 엄청 파워센. 근데 트럭 이름이 마티즈 3. 택시 플랫폼 딱 새로 런칭했어요. 서비스 이름 승차 거부. 무궁무진하게 나오겠다. 더 적당한 거 있어요. 우왕좌왕. 아니, 갈팡질팡. 자, 언론 구경 좀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덕질인 수고 많았어요. 네, 속세는 어지럽네요.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 갈팡질팡. 에이, 이런 속세.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금주의 의사소통. 토요일에도 의사소통을 짧게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일로 이정수 씨가 말이에요. 헬마우스 코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큐아논의 전문가의 트윗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각기 다른 타임라인에서 살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 트럼프가 당선된 타임라인으로 옮겨질 것이다. 근데 이정수 씨가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아시나 봐요. 타임라인 이론에 대한 부분을 듣다가 그분에게 갑자기 된말을 권해야 할 것 같은 강력한 생각이 들어 인류애적인 자세로 조심스레 의견을 드립니다. 덴마에서 큐브라는 별명을 지닌 하이퍼가 다른 평행우주로 탈출하는 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분화되어 다른 세계로 가고 8세계에 존재하는 8세계죠. 8세계에 존재하는 본체는 그냥 8세계에 남게 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보건대 트럼프가 당선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의 본체가 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분화된 자아가 그 세계로 가고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복사되는 트럼프가 거야. 당선된 세계로 간 놈은 행복해. 복사되는 거예요. 네, 난 똑같이 불행해. 왜 제가 갔어 하는 생각. 군대 가기 전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일 이 시간에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내가 민간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다른 평행 우주에 내가 민간인으로 살아. 나는 훈련소야. 그쵸? 똑같아요. 이러한 사례를 보건대 트럼프가 당선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본체가 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화된 자아가 그 세계로 가고 그 본체는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이 세계에 남는 것이므로 아주 강력한 믿음을 지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변화된 세계에 가는 자신을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람이 교양이 있으려면 웹툰을 많이 봐야 돼요. 평행우주 이동에 관한 이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른다. 내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다른 평행우주로 이동을 하면은 우리 우주에서는 나만큼의 질량이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불가능하다. 와, 불가능하다니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줄이야. 참고로 DC 영화는 앞으로 평행우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체중을 늘리거나 다이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세계로 아예 넘어갈 수 없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줄인 그 에너지는 다 어딘가로 가는 거지. 그러네요. 체중을 늘리거나 다이어트를 할 수 있군요. 이정수 씨의 결론은 그러니까 빨리 꿈을 깨라고 조언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제 저쪽으로 복사된 자아와 나를 맞바꾸는 방법 같은 걸 누가 팔면은 돈을 많이 벌겠네요.
그럼 또 복사된 자아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복사된 트럼프가 낙선했어. 그 복사된 자아가 이쪽 맞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왔잖아요. 네. 그럼 또 맞바꾸는 방법을 공부하겠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네.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더 불행한데요? 그러니까 인생에 청사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왕 바꾸는 김에 이번 생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을 아주 개똥으로 만들어 놓고 바꾸겠죠. 우리가 어제 오늘 한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언론이 세상을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가상세계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가상세계가 현실세계하고 안 맞아떨어지니까 매일같이 바뀌잖아요, 태도가. 네. 네. 사실상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이거. 페이스북에서 강두형 씨가, LA에 계신 강두형 씨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 주변에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인은 총 3명입니다. 저는 부디 강두형 씨가 코리아타운이나 오렌지 카운티 같은 한인들이 좀 많이 사는 곳에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게 아니고 우리 동네 한국 사람이 4명인데 그게 다 우리 가족이야. 그럼 나 빼고 다 트럼프인 거죠. 이 3명 중에 1명이 자기야. 아내 장남 나. 네. 그중 2명은 아주 열성적입니다. 1명은 현재 언론사 간부로 해당 언론사의 이름으로 만든 동영상에 음모론 이야기를 넣어 검증된 팩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면 강도영 씨의 말 아닌 것 같아요. 강도영 씨의 말씀에 의하면 이 언론은 그 미주 한인 언론 중 하나래요. 그렇겠죠. 다른 1명은 버니 샌더스 지지자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인데 왜 여기서 만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하니까. 예. 교회 나오는 기분으로. 네, 그렇죠. 예. 극과 극은 통하니까. 어쨌든 저기 사람들 모여있다고 하니까. 그 미국의 재밌는 점이잖아요. 누구 콘서트 한다 그러면 다 몰려가잖아요. 교회 가는 것처럼. 네. 그때 오랜만에 봤다고. 네. 버니 샌더스 지지자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인데 몇 년간 못 빼다가 최근에 보니 트럼프가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로 뒤집혔다 하시며 격분하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두 사람 다 1월 6일이 되면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그분 아닐까요?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워싱턴에서 태극기 들고 나타난 사람들. 그분의 정체를 누군가는 찾아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잉여들에게 아주 중요한 퀘스트가 됐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특히나 이제 미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스스로 고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발언을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데에 일상적인 사람들을 덜어본다. 네. 그 문제 때문에 특히나 동양인들, 그러니까 아시아계의 미국인들이 차별을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죠.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저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는 누구를 위하지도 않고요. 정의감을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삼아 움직이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 때도 있지만 가급적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멀리서 봐야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의감은 사람을 종종 움직이는 마약이라서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자주 보는데 내가 인종차별을 당했다. 불의에 분노한다. 정의감에 사로잡히면 내가 차별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의감. 사회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인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 이분들께 29데이즈에서 제공해드리는 겁나 멋있게 생긴 샤무드 파우치와 커피비노에서 제공해드리는 더치커피를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겁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메일 보내거나 쪽지를 보내드리면 답장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396번째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세상에 나와가지고 속세는 너무 위험해요. 근데 너무 집에 계시지 말고 밖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흰머리가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네. 네. 아제로스에는 근심이 많거든요. 거기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말해야 된다니. 덕진인의 건강관리가 XSFM의 주요 방역과제. 뭔 소리야. 나는 지난 몇 달간 사람을 최대한 만나지 않으면서 잘 지내왔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사람을 최대한 만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른 이유로 죽으면 소용없잖아. 네. 혹자는 고독사라고도 해요. 그걸. 네. 우리의 비상시국 대책 회의 서브 유닛이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정치 콘텐츠를 가끔 하죠, 저희가. 네. 네. 그 시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네 번째 397회에서 인사드리죠.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유승민 리터하고 유승균 PD였어요. 떨어져서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